안녕하세요. 강교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116페이지의 1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군 구청장은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지정권자 아니죠.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하려면 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4번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5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로서 기업형 임택의 건설 사업이 완료되거나 2년 이내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와 관련되어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사항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어차피 민간임대법에서는 세문항이 출제되게 되면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문제 하나에 임대사업자나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문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택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특례와 촉진지구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 촉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기업형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한 공간을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라 하고 이 촉진지구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하며 이렇게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단위 면적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면 그 단위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지역 외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을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과 인접하거나 그리고 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단위 면적은 2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급 촉진 지구의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형 임택의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지구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급촉진지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을 2년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촉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단위 면적에 관한 요건 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특히 도시지역은 5천,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촉진 지구가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을 담당할 자를 지구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장관이 지정했다고 하면 장관이 시행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의사가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했다고 하면 시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 지정 면적, 특별히 국공유지를 제외한 그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을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의 조성 사업과 기업형 임대택 건설 사업을 모두 사업 시행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 저 국가는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에 한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그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도록 땅만 조성하는 것이지 실제 건물 건축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50% 이상의 지구 안에 50% 이상의 토지 면적을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직접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지구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의 지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구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2년 이내 촉진지구 지정 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촉진지구 지정은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승인받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를 하고, 이러한 대지에는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주택단지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30세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구계획 승인이 바로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개발 사업이 확정된 시점이 바로 지구계획 승인 받은 때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계획 승인 받은 때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의 조성 사업과 기업형 임대택의 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구 계획 승인 효과와 관련되어 최소 3가지 정도는 기억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의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흔히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곳,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 해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촉진지구의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를 시행자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여기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대폭 규제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앞서 공익사업 시행자, 시도의사에게 지정받게 되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확보한 토지 면적이 80% 이상이라면 그 나머지 땅에 대해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받은 때 촉진지구 안에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나머지 면적에 해당되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용 요건을 이렇게 완화시켜 놓은 것은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웬만하면 80% 이상의 동의 얻은 때만 수용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게 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계획 승인받게 되면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토지 공급과 관련되어 기업형 임대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 외 일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 그리고 다양한 복리설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용지로 각각 공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라고 하면 제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되지만, 분양하는 주택 건설 용지라고 하면 그 가격을 정하여 추첨 방식으로, 분양 청하자 중에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의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완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과 관련된 방법에 관한 최근 개정 사항을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라고 하면 그 분양 가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공급 원하는 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러한 토지 공급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서는 10번 문제 공급 촉진지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주변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10번 답을 1번을 해놓습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1번입니다. 민간임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민간임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민간임대택의 임대료 결정은 사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기업형 임대택의 임대금가는 8년이다. 기업형 임대택과 준공공임대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고 단기 임대택의 경우는 4년으로 정해놓고 있죠. 3번입니다.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민간 임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이를 위반한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과 관련되어 단기 임택은 4년, 기업형 임택과 준공공 임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시도의사에게 허가받아
민간 임택을 다른 데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다른 데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 사업자에 양도하게 되면 종전 임대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특별 승계가 이루어지고 포괄 승계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괄 승계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상속, 합병 시에 포괄 승계란 이야기가 나오고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그때는 특별 승계라 표현합니다. 다만 임대 의무관 중에 다른 데 사업자에게 민간 임택을 양도했다고 하면 이때는 포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매각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관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게 되면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는 자는 임차인입니다. 여기에 민간 임대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임차인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 공공주택이라 불리는 영구 임대택이나 장기 전세주택 등에 있어서는 국가가 임대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임차인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 임대택은 사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임차인이 결정되게 되면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에 임대택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임대 조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임대 조건과 관련되어서는 임대료에 관한 문제, 현재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그리고 오피스텔과 관련되어 임차인 정보, 이 네 가지를 임대 조건이라 하고 이 임대 조건은 시, 군, 구청장에게 임대 조건을 따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대 조건과 관련된 특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민간 임대택에 대한 매각 제한 제도가 있고 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민간 임대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매각 제한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매각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매각 제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임대법에 도입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택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에 매각 가능한데, 특별히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경우라고 하면 쉽게 임대택을 매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까다롭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대택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택을 매각하는 때에는 특별히 종전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그 승계 형태를 포괄적 승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임대 의무 기간, 기업형 임대택과 준공공 임대택의 경우는 8년, 그리고 단기 임대택의 경우는 그 임대 기간을 4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저 임대 의무 기간을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면 그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방패란 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가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어 민간 임대택을 매각하는 때에도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대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계속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임대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 계속 임대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까다롭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매각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임대 의무 기간에 관한 구분, 특별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매각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2번 함께 보십니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의 다음 행위 중에 허가 대상 아닌 것.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발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중목의 벌채 등은 시, 군, 구청장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이지만 재난수과 관련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공급촉진지구 안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보상할 돈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촉진지구 안에 개발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수과 관련된 응급조치는 하천에 범람하게 되었을 때 그 범람하는 하천 주변에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죠. 불가피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없이 촉진지구 안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13번 함께 보십니다.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별수선상금에 관한 사항, 1번 답입니다. 특별수선춘하금은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인 민간 임대택,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이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임대주택인 공동택이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그러한 임대택 단지에 존재하는 공용인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을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 수선상금은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에 넣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 기간, 3번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4번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 5번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남아있는 기간. 이러한 것들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여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임대 조건은 서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임대 조건, 임대료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민간 매임택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 오피델과 관련된 임차인 정보, 이러한 것들은 임대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임대료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이 두 가지 문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되고 임대 조건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민간 매임택에 대한 대출금, 오피델과 관련된 임차인 정보, 이러한 것들은 임대 조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을 예전에 내게 되었을 때 임대 조건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임대 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또는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이러한 것들은 임대 조건 아닌 순수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을 1번에 넣습니다. 14번입니다.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택을 임대받은 때, 2번 월임대료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차한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어서는 연속하여 3개월 뭔가 안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연속하여 연차한 때 해제 사유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대택 등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받지 않고 증축, 개축, 변경한 때 동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임대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멸실한 때 파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의무 위반한 때.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임차인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함께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계약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파동거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저 파동거 반에서 몇 등한다? 33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재산인 임대주택 등을,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증축, 개축, 용도 변경한 경우 동의입니다.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택 공급받은 경우, 그리고 월 임대료 3개월 연속하여 연차한 경우,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 일부터 3월 이내 해당 임대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그래서 우리 반에 33등 하던 친구 파동거라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파동거는 33등이었다. 그 생각하시면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어 연속하여 3개월 뭔가 안 했을 때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임대주택법이란 명칭 달았을 때 3번에 걸쳐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임대법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과거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차한 때 계약 해제 사유다.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 관리비는 연체됐다고 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요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내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5번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민간 건설 임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 건설 임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금사 받은 날부터 임대 개시 아니라 사용금사일부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라 사용금사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그리고 보증 가입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해야 되며 4번 임대사업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는 75%를 임차인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과 임대보증금 보증수를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한다. 그리고 그 보증수를 징수하는 방법은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임대료에 포함시킨다. 임대료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임대 조건과 관련되어 특별히 민간 매입 임대택의 경우에는 그 임대 조건으로 대출금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매입 임택의 경우에는 보통 주택 하나, 두 개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형태로서 이 대출금이 주택 가격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 임차인은 공급받지 않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대신 민간 건설 임대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구도 파산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피해 보는 임차인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민간 건설 임대택의 경우에는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임택은 보증 가입 대상 아니고 민간 건설 임대택의 경우에만 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입 시점, 특별히 사용금사,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건설한 민간 건설 임택의 경우는 사용 승인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내야 되죠. 그러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는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하며 이를 가입하고 수수료 징수, 임대사업자 처리합니다. 특별히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징수하게 된다면 임대료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6번입니다. 특별수선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300세 이상의 공택을 건설하거나 민간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300세 이상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공사 신청 시까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이 주택법과 차이나죠. 주택법과 달리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민간 건설 임대택인 때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합니다. 지역 난방 방식과 건축허가 대상의 추상복합 건축물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1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사업자 발체는 주유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관리건상 필요하여 해당 임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임차인 대표 회의에 동의받아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문제는 임대사업자 관리체가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게 되는데 해당 임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의 동의받아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임대택 단지별로 300세 이상의 공동택에 해당되는 민간 건설 임택, 민간 매임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인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민간 건설 임대택의 경우는 장기 수선 자금을 별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자금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표준 건축비 동일해 놓습니다. 만분의 1의 요율로 사용검사일부터 1년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민간 임대주택, 특히 민간 건설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에 대해서는 만분의 1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만분의 1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합니다. 적립 시기는 사용검사 후 1년 경과한 날이 속한 달, 1년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날달이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군 구청장은 특별수선의 적립 여부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1년의 이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을 2번으로 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공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할 수 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인데 민간 임대법의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세대는 20세대 이상일 때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임차인 대표 회의의 구성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 중에 선출한다. 3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4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한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은 5일 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임차인 대표 회의는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의결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거나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 저 임차인 대표 회의의 구성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임차인 대표 회의는 임대택 관리와 관련되어 임대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 협의 대상을 삼고 있는데 특별히 특별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임대사업자 고유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 회의의 협의 대상이 못 됩니다. 만약 임차인 대표 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상금이나 장기수선 계획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거론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고 소집 5일 전에 소집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관식 문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